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옥은 수백 년 된 집으로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밤길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일종의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호기심이 많았던 주인공 수지는 그런 소문이 정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그 한옥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의 대문은 녹슬고 무겁게 닫혀 있었지만 열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그 소리만으로도 수백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과 친구들은 뜰을 지나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마루는 오래되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고요한 밤과 맞물려 낯선 음산함을 자아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곳곳에 놓인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장신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들 속 인물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안방에 다다랐고 그 방에서 유독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방 중앙에는 오래된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수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한복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한 가족의 것이었고 마지막 사진에는 어린 아이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간 수지는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친구 중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과 나머지 일행이 그 방향을 바라봤을 때 복도 끝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줏빛 고름을 단정히 맨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따아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안개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놀라 뒤로 물러서자 여인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기를 보았나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가늘었으며 귀에 맴도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수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뒷걸음질을 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갑자기 닫히며 그들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형체는 그들 앞에서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진과 친구들은 급히 방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수진은 마지막으로 괴짝에 있던 사진을 덮고 침착하게 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는 순간 문은 스르르 열렸고 그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한옥의 창문 너머로 아까 그 여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장로님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자 장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한옥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면서 집안의 어린아기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아기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날의 경험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사진 속 아이를 찾아달라는 여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한옥을 다시 찾지 않았지만 때때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 여인이 서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와 친구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인생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살았지만 몇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했다. 이 얘기는 젊은 대학생인 지훈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는 공포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렸지만 몇몇 주민들은 지훈에게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그 집은 과거 가문의 후손 중 하나가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이후로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후로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상한 사고를 당하거나 정신이 이상해졌고 급기야 집은 버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지훈은 그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 깊은 밤에 집에 들어갔다. 문은 녹슨 철커덩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지훈은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지훈은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무척 놀라고는 했지만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매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위층에 오르자 발자국 소리가 거실 쪽에서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카메라의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찍혔다. 화면 속에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실루엣 같았지만 지훈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 얼굴 없는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치 지훈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지훈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 순간 방문이 쿵 하고 닫혔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귀신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슬퍼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제야 이 집에 얽힌 저주가 진짜임을 깨달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저는 그저 여기의 비밀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목소리가 멈추고 문이 스르륵 열렸다. 지훈은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와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며 뒤돌아본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분명 느꼈다. 그 집은 자신이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 지훈은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경험이 지워지지 않았다. 살면서 한 번 무언가가 그를 따라다니며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그는 그 집의 저주를 떠올렸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지훈의 경험담은 마을의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요히 세월을 품고 있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밤이면 그 집은 다시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영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항상 호기심이 넘치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유난히도 조용한 마을의 공포스러운 전설 하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체 모를 사람들이 그 곳을 드나든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미는 그 폐가에 얽힌 비밀을 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늦게 만나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이제는 거의 정글처럼 우거진 숲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소녀와 친구들은 각각 손전등을 들고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나무 바닥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삐걱거렸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살펴보다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옛날 옷을 입은 가족이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마치 영혼이 사라져버린 듯 공허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나무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두려움이 먼저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저기 봐 라고 외쳤습니다. 손전등이 향한 곳에는 계단 아래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그 문 방향으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미는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계단이 드러났고 그들은 위층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위층은 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창문 틈으로 달빛이 조금씩 새어 들어와 겨우 앞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방 한 칸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순간 피아노 건반 하나가 저절로 눌리며 음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했던 영미는 친구들을 다독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추운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압도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조차 고르기 힘든 상황에서 영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저항할 힘을 억지로 끌어모았습니다. 영미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 집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벽난로 옆에 놓인 낡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지만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르겠다는 직감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일기를 펼쳐본 순간 오랫동안 잊혀진 이야기의 단편들이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가족의 이야기였으며 그들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살던 다른 가족의 질투와 증오가 불행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집을 둘러싼 공포의 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되찾은 영미와 친구들은 외침과 함께 다시 문을 두드렸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주한 마을의 밤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저주받은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그 집을 꺼리며 전설은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영미와
친구들만이 그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